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2022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거래일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2023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식성공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동전주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 가져야 될 동전주, 아주 저가주를 한번 볼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 관심 가져야 되는 정책 테마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운영 방식, 추천주들에 대한 추천 방식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꼭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 연속해서 지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2023년 정부에서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전략산업 넘버원 달성, 이게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이 지금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에서 밀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신시장에서 전략산업 넘버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힌 것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전략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대규모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에서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질을 넣고 만드는 현재의 배터리에서 이제 미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의 배터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액체가 아니라 고체 형태의 전고체를 넣은 배터리들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완전히 톡 집어서 얘기를 했죠. 디스플레이 쪽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해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해운, 그리고 무탄소 선박과 자율운행 선박도 상용화를 하겠다. 요거는 좀 멉니다. 202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 넘버원 달성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지금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 쪽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양분하는 이렇게 3강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운드리는 뭐 압도적이죠. 대만의 TSMC가 시장을 거의 다 선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파운드리 요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 공정, 특히나 GAA 공정을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뭐 집중적인 투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완전히 독과점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뻔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 봐야 되고, 그 밑에 딸려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또 소재 업체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어떤 게 이제 지금 눈에 띄냐면 2차 전지 쪽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2월 내내 하락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차트가 전부 다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전지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2025년에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는데요. 2025년에 공급 과잉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더 컷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수주가 되물려지는 흐름들이 나왔느냐, 그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쇼티지는 계속된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일제히 증설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 되는 거 아니냐, 또 중국에서 미국에 진출하고 유럽에 진출하면서 중국산 배터리가 시장을 잠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식한 거죠. 여러분들
것을 2차 전지는요 철저하게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마다 전부 다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통형을 원하는 데도 있고요, 각형을 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형을 원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양극재를 어떤 걸 쓰느냐, NCM 611을 쓰느냐, 아니면 822를 쓰냐, 아니면 4원계 NCMA까지 쓰느냐, 요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돼서 여기에 철저하게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거기에만 납품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메이커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배터리 써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반도체처럼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 쓰다가 삼성전자 거 쓰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에 있어서는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 요거를 이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터리가 있으면요, 요 안에다가 뭐를 넣습니까? 양극재와 음극재를 집어넣죠. 그리고 요 가운데 분리막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전해액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해액을 타고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해액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젤리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방전을 하고 아니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어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해액이 부풀어 오르거나 그래서 자꾸 여기를 때립니다. 여기를 때려서 분리막이 손상이 돼서 분리막에서 만약에 양극과 음극이 딱 만난다. 그럼 여기서 스파크가 튀죠. 그럼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오면서 양극재, 음극재 들어있는 이 금속들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폭주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액체 형태의 전해액을, 그죠? 이것을 뭘로 바꾼다?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리튬 이온 전지가 있는데 요 안에 분리막과 액체의 전해질이 있는 것을 뭘로 바꾼다? 고체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고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액상 형태로 주사기로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공간이 없어요. 딱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전고체는 뭡니까? 고체, 특히 분말 형태로 넣는다는 거죠. 아무리 분말을 때려 넣는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간들이 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앤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요 고체를 타고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들이 지금 뭐 중간에 조금씩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업계의 흐름들을 보시면 일본 업체들이 2025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는 2023년이었는데 이게 뒤로 미뤄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도요, 대략적으로 27년에서 30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요것을 성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해액 쓰는 기존의 배터리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이라든지 전고체 그 원료들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급형 요 자동차에는 전고체가 들어가고 나머지 양산형에 있어서는 전해액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 보면 전해액에서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제 테마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연구 개발에서 뭘 성공했다,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주들 잠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전주 중에서 요즘에 매집 들어오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를 계속 보면서 시장과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텐데요. 우리가 차트 보기 앞서서 하나 공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잡아드린 종목들, 대박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2023년 대시세, 아주 큰 시세가 나올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연구할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정리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린다?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종목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추천주가 매일같이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 추천주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제가 파동에 따라서 파동별로 종목들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략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파동이 무엇이냐? 제가 여기다 올려놨죠. 꿀팁 기법교육에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어디에서 급등이 나오나 요것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급등주에는 언제나 파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어떤 종목들입니다. 요것은 목표가 얼마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동 5번 이렇게 눌림목 잡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여기에서 오늘 11선 눌림목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입니다. 요것은 N자 파동으로 가니까 어떻게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어플에다가 어떤 것들을 올려드릴 거냐면 검색식 그리고 시스템 매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 준 자동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수준 높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컨텐츠들이 올라올 거니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무조건 설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요,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이 있고요. 제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어플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깔아놓고 2023년 대시세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목요일날 급락이 나왔죠. 마지막 날까지 힘들게 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요, 요 하락들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구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까? 여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격들이 확대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반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반전 이후에 다시 바닥 한번 잡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급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목들만 잘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고,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고체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빠진 것처럼 완전 역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아기업, 그죠? 그 다음에 엔캠, CIS,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전부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다리실 것은 뭐예요? 외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요거는 당장 다음 주부터 공략하는 것들이 아니라 언제를 기다린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바닥을 쌍바닥을 잡는 구간 아니면 21선을 타는 구간들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 보시면 동아기업 이탈했죠. 추세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기 목표가 6만원 보시고 대략적으로 어디입니까? 여기죠. 224주선 여기에서 바닥 잡고 올라가면 먹을 폭 많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급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동아기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부 다 그래요. 전고체 관련 주들은 현 시점부터는 쌍바닥 잡는 구간까지 계속 한번 기다려 보자.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떤 게 나와요?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어요. 매도 거래량이 없이 그냥 지수에 눌려서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뭐죠? 물량 공백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쌍바닥 잡는지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보실 것은 CIS는 인수가 됐죠. SFA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M&A 이슈 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CIS가 사실은 그 2차 전지 장비에 있어서 기술력도 좋고 해요. 그런데
요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안 보는 겁니다. 당분간은 CIS 거래량 실어가지고 때린 종목들은 안 본다. 요렇게 보시고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쌍바닥 잡아주고 있죠. 이것은 그죠? 이전에 나왔던 9월달에 저점부를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 있어요? 거래량 없습니다. 그리고 전저점에서 양봉 흐름들 지수가 급락함에도 양봉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가장 먼저 쌍바닥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이수화학도 보시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파동이 하나 끝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가 1번이 되겠고요. 2번 쌍바닥 잡고 그 다음에 3번 수렴한 다음에 4번 본격 파동이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6번 갔다가 그죠? 계속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면 5번 6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그죠? 여기 또 돌파 나왔죠. 6번 나왔다가 5번 나왔다가 그러면서 대시세 한번 나오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잡다가 밀렸지만 어찌됐든 이거 다시 한번 쳐 올렸다고요. 이때는 시장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거래량 많아요? 매도 거래량 없으니까 갖다 쳐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7번 나오고 8번 나와서 정고점대에서 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은 여기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수화학이 전고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은 내놓고 있지만 그 이슈가 안 먹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21선이 내려와 가지고 이 21선을 탈 때까지는 이수학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농화성 거래량 하나 터졌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전에 들어왔던 매수세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에서 지지 나왔고요. 여기 지지 나왔고 지지 나왔고 여기서 지지 그러다가 이번에 요거 지수 때문에 밀리면서 투매 물량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때 매수 들어갔죠. 치고받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쇄시켜 준다라고 보시고 일단 역배열 과정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락 1파 나왔고 하락 2파 나오고 있어서 요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깨서 하락 3파 나오면 이거는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기술도 자 보시면은 전저점대에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있어요. 매도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하락 1파 나왔고 2파 중 그럼 어디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까지 좀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5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이때는 뭐 땡큐 하면서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들은 우리가 뭐 급하게 잡아갈 필요는 없고요. 하락하는 흐름들이 한 번 더 세게 나온다. 요거 한번 2단 하락까지는 나왔는데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3단 하락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낙폭 과대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하나기술 요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데 이제 제가 동전주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전주 잘 안 보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것 때문에 보냐 하면 대유 에이텍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주말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IRL 법안에 관련돼서 상용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렌트카라든지 리스차 이런 데서는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 슬슬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대유 에이텍 보시면은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 그죠?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0% 이상의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업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바닥 1단 하락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단 하락 나왔고 여기서 쌍바닥 잡아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안에서 지금 바닥 한번 잡아준 상태에서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죠. 20주선 수렴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3번 나온다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3번 나오면서 이게 튀게 되면은 위쪽으로 한번 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밴드 상단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먹을 폭은 꽤 있습니다. 한 20% 정도 단타로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주봉상에서 본다면 이 하락파가 끝나고 나서 상승파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갔다가요. 안착했다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1200원 정도 여기에서 밀려 내려왔죠. 이 정도에서는 한번 크게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가 보인다라는 것들입니다. 기업 내용 보시면 대유에이텍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실적들 보시면은 계속 적자가 나왔죠. 1분기 2분기 적자 나오다가 3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만 보시지 마시고 과거의 레퍼런스 영업이익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또 3분기에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올해 잘하면은 똔똔은 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적이 바닥이다 라는 인식들이 나오면서 대유에이텍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동원금속이 되겠습니다. 동원금속도 주봉에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 올해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정배열 만들어 놓고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이 구간 3월달 4월달에 갔다가 밀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트라이 하는데 실패, 여기도 트라이 하는데 실패, 그리고 나서 11월달에 돌파하고 지금 안착하고 있는데 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면서 지지선 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차트 흐름들 뿐만 아니라 요 기업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흑자 기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매출 캐파도요. 지금 1000억원, 1300억, 1200억 이렇게 합치면은 얼마가 되죠? 벌써 3분기까지 3500억 넘어간다. 그러면 작년에 3800억이었는데 4분기까지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출 성장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시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200억 이상 나오고 있어요. 잘하면 300억도 찍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죠. 이 실적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구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잡아보자. 파동상으로 보면 요게 1번 될 거고요. 2번, 3번. 그죠? 2번, 3번 나와서 4번, 5번 갔습니다. 4번, 5번, 6번 가서 볼린저 밴드 돌파 못하니까 내려왔는데 뭐 만든다? 박스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전고점 때 여기까지 돌파 시도 한번 나올 겁니다. 단타 보시는 분들 여기 보시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박스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1300원 이상권 여기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여기 돌파. 그래서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자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동원금속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판타지오가 되겠는데요. 판타지오는 어떤 기업입니까? 요거 이제 연예 기획사예요. 기획사인데 차은우 굉장히 잘생겼죠. 차은우가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기획사는 아시다시피 실적이 뭐 되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보냐 하면 최근에 논란들도 좀 있었어요. 지금 뭐 중국의 비밀 경찰국 뭐 이쪽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데 어떤 차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자 이제까지는 계속 빠집니다. 그죠? 올라갔다 빠지고 하는데 뭐예요? 바닥 잡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봉상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요거 있죠? 요렇게 일봉에서 매집봉들이 터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거 있습니까? 여기에 한국 K컬처 융합 관광 그리고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뭐 우리 문화 관련해 또 연예인 관련해서 테마성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오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튈 수 있다. 그리고 판타지오는 한번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한 번씩 쭉쭉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요 추세선 상승 추세 만들고 있어서 이 지지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상한가 한방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봉에서 보면 상한가 한방이 아니라 어디 간다? 60주선 갔다 가요. 내려와서 이거 뚫어버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기죠. 이거 만들다 무너졌는데 800원 돌파하면 900원에서 뭐 1000원 이 구간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GW 바이오텍입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들은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GW 바이오텍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5월달 6월달에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지수 반등할 때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전초점 때 깨고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요때 반등 나오면 구간에서도 크게 상승 흐름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요 종목은 실적 흐름에 있어서는 뭐 기대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영인 프론티어였는데요. 영인 프론티어였는데 요즘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RNA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쪽으로 자꾸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GW 바이오텍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뭐 많이 몰빵치고 이러지 말고요. 비중 조절해서 들어간다면 자 안착했어요. 그죠? 돌파해서 안착하면서 여기 7번까지 나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다시 21선에서 재매집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본다? 단기적으로 보면 전고점대 한 880원에서 900원대 여기 단타 보시고 나오지만 요거 한번 뛰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평선을 하나하나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1선 제압하고 내려와 갖고 박살났죠. 그리고 121선까지 헤딩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헤딩하고 나서 뚫었어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224일선이에요. 그래서 먹을 폭은 꽤 있다. 그래서 중장기 적으로는 한번 튄다. 그러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까지도 볼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원풍물산. 뭐 원풍과 원풍물산은 작전을 위해 태어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굉장히 한번 올라가면은 상당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원풍이 만드는 것들은 이제 의류 쪽입니다. 그런데 의류에서 우리가 다른 대형업체 영업무역이라든지 아니면 한섬이라든지 이런 종목과 비교할 만큼 캐파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흐름들도 별로죠. 좋지는 않은데 요게 여러가지 이제 재료들이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GW 바이텍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오가 요렇게 주봉에서 자꾸 뭘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미리 만들고 나서 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60주선을 지금 돌파해서 안착해 놓고 있는 상태. 그러면 전고점 때까지 뭐 1차로 여러분들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돌파하면 어디입니까? 이평선 제압하러 간다 그랬죠. 60주선 다음에 120주선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거리랑도 계속 붙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갔다가 눌러주고 또 올라가는데 볼린저 밴드 돌파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내려올 때 본다. 지금 추격 매수하지 않고 눌러주는 구간에서 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3년 앞두고 우리가 동전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감은 꼭 가지셔야 돼요. 시장 나쁘지 않을 겁니다. 2023년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코스피 시장이 신흥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선진국 증시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들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 가지시면서 2023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분간은 제가 어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아주 좋은 종목들 매일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또 시스템 매매 자동 매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모두가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